반갑습니다. 이슈 임당입니다. 자, 오늘은 숫자 하나를 딱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7조 원. 여러분은 이 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치킨을 몇 마리씩 쏘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몇 개를 그냥 통째로 사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이 공중분해될 뻔한 딱 하나의 회사를 살리는 데 들어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유일의 국적 원양선사인 H&M, 예전 이름인 현대상선이 그 주인공입니다. 다 죽어가던 회사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긴급 수혈을 해서 겨우겨우 살려냈거든요.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다 멈추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라고 하니까 노조가 절대 못 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보내면 배를 다 세워버리겠다면서 무시무시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죠. 돈은 국민이 냈는데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니.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7조 원짜리 거대 기업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싸움이 왜 단순한 본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물류 패권이 걸린 전쟁일까요?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속사정을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볼게요. H&M이 지금 떵떵거리고 있으니 원래 잘 나갔나 싶으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2016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해운업계 전체가 그냥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배는 많은데 실을 짐이 없어서 운임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던 암흑기였죠. 그때 현대상선, 즉 지금의 H&M 부채 비율이 무려 5000%였습니다. 500%가 아니라 5000%라니 이건 숫자로만 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이미 심장 박동이 멈춘 그냥 망한 회사나 다름없었죠. 냉정한 시장 논리로 따지자면 문을 닫고 자산을 청산하는 게 정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살아있는 시체, 즉 좀비 기업을 어떻게든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직전에 겪었던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2월, 당시 세계 6위 규모였던 한진해운이 공중분해됐던 사건 기억하시죠? 무려 40년이라는 긴 역사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싫다면서 과감하게 지원을 끊어버렸거든요. 그 냉정한 결정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민국 해운 네트워크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했던 글로벌 물류망이 한순간에 끊어지면서 고립되어 버린 거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정작 우리 물건을 실어 나를 우리 배가 없어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해운사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구나. 이건 고속도로나 철도처럼 국가가 지켜야 할 필수 인프라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남은 하나, 현대상선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대대적인 긴급 수혈 작전이 시작됩니다. 산업은행이 돈을 넣고 해양진흥공사가 또 돈을 넣으며 회생을 시도했죠. 연구체니 전환사체니 운영자금이니 이름만 바꿔가며 계속해서 자금을 밀어 넣었습니다. 밑빠진 독을 막아가며 쏟아부은 그 돈을 다 합치니까 얼마가 되었을까요? 6조 9천억 원. 반올림해서 무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기이한 지배구조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준 국책은행들이 그 빚을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마법을 부린 겁니다. 빚독촉장이 순식간에 주주명부로 바뀌는 이른바 출자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 결과 지금 H&M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1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약 35%, 2대 주주인 해양진흥공사가 약 35%를 가졌습니다. 이 둘만 합쳐도 지분율이 70%가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이건 무늬만 주식회사지 실질적으로는 국가 소유 기업입니다.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다는 게 오늘 사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제입니다. 사장님 위에 회장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사장님 위에 대한민국 정부가 버티고 있는 구조니까요. 그렇게
세금으로 근근히 연명하던 회사가 2020년 뜻밖의 기적을 만납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는 멈췄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물류는 대폭발을 했죠. 항구마다 배가 못 들어와서 난리가 났고 배를 구하려는 화주들이 줄을 섰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면서 해상운 이미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H&M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초대박 로또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만년 적자만 내던 회사가 2021년 한 해에만 영업이익 7조 원을 찍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쏟아부은 돈 전체를 딱 1년 만에 다 벌어들인 겁니다. 지옥에서 돌아와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순간이었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빚에 허덕이던 집안이 로또에 당첨돼서 빚을 다 갚을 큰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합니까? 당연히 빚 갚고 독립해야죠. 정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상화됐으니 민간에 팔아서 세금을 회수하자고요. 그래서 2023년에 매각을 시도했었고 하림그룹이 사겠다고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딜이 결국 깨지고 맙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채권단, 그러니까 정부 측이 팔긴 파는데 당분간 경영감시는 좀 계속해야겠다고 조건을 걸었거든요. 하림 입장에서는 내 돈 내고 사는데 시어머니 노릇을 계속하겠다니 그럼 안 산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H&M은 다시 정부 품에 남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주인인 회사로 덩그러니 남은 거죠. 바로 이 타이밍에 정부가 그동안 묵혀왔던 거대한 프로젝트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본사 부산 이전입니다. 이건 단순히 서울 사람, 부산 가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가 백년지대계가 걸린 부산 해양 수도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부산항이 세계적인 항구인데 정작 머리인 본사는 서울에 있다? 몸통은 부산에 있는데 머리는 서울에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말이 되느냐는 거죠. 해양수산부도 가고 관련 공공기관도 가고 민간 해운사들도 다 부산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대주주인 H&M이 안 가면 도대체 누가 가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해양 비즈니스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라는 강력한 주문인 겁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이미 짐을 쌌고 관련 기관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해운, H라인해운 같은 민간 기업들도 가서 얻을 게 있다면서 부산행을 결정했고요. 정부 부처가 움직이고 경쟁사들이 움직입니다. 판이 부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새로운 기회와 돈이 부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곳, H&M만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노조가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 타는 선원들이 아니라 여의도 빌딩에서 일하는 육상 노조예요. 2025년 12월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외친 말은 참으로 살벌했습니다. 정부가 본사 이전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심지어 이사회가 이전을 승인하면 이사들 전원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노조가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바로 업무 효율성 문제입니다. 해운업은 글로벌 비즈니스인데 외국 바이어들이 다 인천공항으로 오지 언제 부산까지 데려가냐는 겁니다. 금융사들도 다 여의도에 있는데 서울을 떠나면 네트워크가 끊겨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죠. 둘째는 인력 유출입니다. 사실 이게 노조가 내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직원 900명 대부분이 수도권에 사는데 가족과 직장과 아이들, 학교가 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부산으로 가라고 하면 우린 못 간다. 억지로 보내면 다 퇴사할 거라고 버티고 있죠. 숙련된 베테랑 직원들이 다 빠져나가면 회사가 결국 망하지 않겠냐는 논리입니다. 감성적인 호소도 나옵니다.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우리 가족 안 헤어지게 해달라고 빌더라는 이야기까지요. 듣기에는 짠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지방 발령의 막막함,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가 그냥 평범한 사기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00% 부채로 죽어가던 걸 국민 세금 7조 원으로 살려낸 준공영 기업입니다. 만약 그때 정부가 시장 논리대로 하자면서 지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H&M은 공중분해됐을 것이고 지금 시위하는 그 직원들은 그때 이미 실직자가 됐을 겁니다. 7조 원이라는 거금은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돈은 없으니까요. 회사가 위급할 때 국가가 살려주는 대신 회사는 국가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암묵적 계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생활이 불편하니까 못 가겠다. 억지로 보내면 나라 물류를 멈추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건 정당한 권리 주장을 넘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노조는 자기들끼리 만든 보고서를 흔들며 부산에 가면 회사가 망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상공회의소의 분석은 정반대입니다. HMM이 오면 생산 유발 효과가 무려 15조 원이 넘고 양질의 일자리가 2만 개 넘게 생긴다는 겁니다. 노조는 이 분석을 못 믿겠다며 자기 입맛에 맞는 건 팩트고 불리한 건 가짜 뉴스 취급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정부가 부산행을 고집하는 건 단순히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바로 북극 항로 시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뱃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바로 우리의 부산항이 된다는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지금 부산항은 단순히 짐만 내리고 싣는 단순한 정거장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양수산부, 해양진흥공사, 그리고 HMM이 한데 모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런던이나 싱가포르처럼 금융과 물류가 결합된 거대한 해양 비즈니스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겁니다. 다른 민간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부산으로 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냄새를 맡은 거죠. 아, 저기에 판이 깔리는구나. 저기 가야 돈이 되겠구나 하고 미래 가치를 보고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HMM이 나는 서울이 편하다며 소파에 누워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HMM, 언제 내려온답니까? 하고 말이죠.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내 공약이고 국가 핵심 정책이니까 당장 속도를 내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해수부 차관도 올해 3, 4월 주주총회 때 맞춰서 이전을 끝내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데드라인은 길어야 2~3달 남았습니다. 타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사회와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본사 주소를 부산으로 바꾸는 순간 법적인 이전 절차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노조는 이 시간을 벌기 위해, 아니, 이 판을 아예 엎어버리기 위해 총파업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감정을 빼고 숫자만 보자고요. 노조가 정말로 총파업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회사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걸로 끝날까요? HMM이 멈추면 단순히 회사가 힘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입의 대동맥이 끊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어 우리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악몽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HMM이 구원투수였지만 지금은 본인들 근무지 사수를 위해 국가 물류망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납기를 놓치고 수입 원자재 값은 뛰니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물가 상승이라는 청구서가 됩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파업이 나라 전체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노조 내부에서도 육상노조와 해상노조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있다는 점입니다. 배 타는 해상노조는 어차피 1년 내내 바다 위에 있는데 본사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죠. 결국 육상 직원 절반의 이해관계 때문에 회사 전체, 아니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경영진은 정부와 노조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식물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혼란이 기업 매각을 가로막아 7조 원 회수를 꿈꾸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나 동원 같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다가도 노조 리스크를 보고는 기겁하며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운 운임지수는 반토막이 났고 바깥 날씨는 다시 매서운 불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많다고 큰소리치지만 해운업 불황은 한 번 오면 거대 기업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무섭습니다. 만약 이번 타이밍을 놓쳐 회사가 또다시 위기에 빠진다면 국민들이 두 번째 구조대를 보내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세금으로 살려놨더니 자기들 편하자고 파업하던 회사를 또 도와주자? 국민 정서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타협의 시간은 끝났고 정부와 노조는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승패를 떠나 우리는 HMM이 순수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는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다시 살아난 회사라면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지 시주 돈으로 지은 절을 중이 맘대로 옮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HMM 사태가 과연 올바른 구조 조정의 마침표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슈임당이었습니다.